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상승은 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나 그 유럽 선물지수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코스피 인버스의 곧버스의 자리에서 쌍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오늘 반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어제 못 사서 오늘 반등 못 누렸다는 관점 보시면 안 되고요. 그 관점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좀 안전한 매수 타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더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좋다 내일 좋다가 아니라 그럼 상승장 때나 얘기고 조정장 때나 얘기죠. 하락 중엔 달라요. 하락 중에는 안전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이 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상승만으로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것들도 보고 지속 상승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죠. 지속 상승 가능한지.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다시 오르고 또 올라서 2450단을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반등 나왔다 내일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요럴 때 또 이렇게 또 하면 요때처럼 그럴 거예요. 요때도 제가 그랬죠. 요때도 단타나 가능하고 종목별 가능하지만 시장은 흘려보내야 된다. 왜냐 재료가 없다.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없고 2450이 넘으면 보자 했는데 넘지 못하고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도 괜히 흔들리고 급해지고 하다 보면 괜히 요 반등 때도 손실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평단가에 있는 건 원금 회복도 안 되는데 이런 데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시장의 전체 방향이 바뀌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면밀히 봐야 되는 거지 갑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봐볼까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려면 제가 꼭 올라가줘야 하는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게임,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정말 견인이 돼야지 강한 시장 상승 견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락 중에도 반등은 나오니까 반등에 맞는 섹터 군들은 움직이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날 공유 드리죠. 시장에서 매수하지 마라 얘기 드리면서도 단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또 봐야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도 섹터 뭐였나 보면 오늘은 또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날 거고 유행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만 올라간 거예요. 크게 주도를 받은 것들은.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재건주가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좀 고점대에서 꼬리를 달면서 흘러내려왔고 코로나 19, 코로나 19 관련된 섹터 군들이 강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또 좀 아직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죠. 아직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됐지만 지수만큼 올랐냐도 체크해봐야 된다 그랬고 시장만큼 올랐느냐 지수보다 강했느냐 이런 것들도 섹터군과 종목군을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상승은 의미 있었다라는 얘기는 골고루 돈은 좀 퍼지긴 했고 오늘 제가 그 상승 갈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자 오늘 상승 나왔을 때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겁니다. 자 인플레 정점 찍었나?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돌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휴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그 뉴스거리가 또 나왔고 대중 관세를 취소하겠다는 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좀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조금씩 노출시킨다는 거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가능성.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죠. 가능성 하면서 시장을 올린 것들은 그냥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니죠. 정말 휴전됐다라는 것들이 확인돼도 또 괜찮아질 수 있고 가능성이라는 언급만 된 거고 정점 찍었다 물음표예요. 휴전 물음표. 대중관세 취소 요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체크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돼야지 시장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단기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좀 그래도 제가 그 반등이 좀 중요했던 지표를 얘기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반등 보시면 5일선과 11선과 전환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캔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기보다 아무래도 조금 좀 멈추든 아니면 다시 한번 770포인트 단까지라도 좀 움직여주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깨지 말아야 될 부분이 740포인트대예요. 여기 때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해가지고 안 좋다. 그래서 여파가 안 좋아서 다시 꺾여 내려가더라도 여기 이상은 내려와 주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목을 보면서 한번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어, 자,
그 이제 좀 최근에 얘기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유 드렸던 거 이제 좀 또 이제 자랑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좋은 훈풍이 또 이제 볼 수 있고 좋은 수익 낸 것들은 또 걷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 조강 IRI가 무중 3배 무중을 얘기 드렸고 요때 이제 좀 모니터를 하면서 체크해 보시자는 얘기를 드렸지만 또 여기 밑단까지 열어놓고 14,000원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죠. 방송에서 6월 말에 14,000원까지 얘기 드렸고요. 1,4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와서 지금 자리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을 노릴 수 있었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강한 것들을 특징으로 봤다 해서 고가 대비 한 3, 40%, 40%. 근데 못 내도 10%, 20%는 수익을 내셨어야 된다. 제 방송 보고 조강 IRI 사신 분들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에요.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 아니고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이제 고점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보면 월봉으로 보면 다 돌파해주고 신고가 경신 그 영역이라는 거죠. 캔들상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뚫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보유자 영역, 걷어들이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내시면서 대안을 짜야겠죠. 천장이 뚫려 있는 건 진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아 데이터가 또 엄청나게 또 히트를 쳤네요. 보시면 정확히 금액도 13,000원 금액에서 얘기 드렸고 자, 매수 기회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왔겠네요. 하루 이틀 정도 나왔을 것이고 강했던 거 보자 얘기 드렸고 얘도 13,000원 부분에 맥점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든가 50% 정도 수익 나셨을 건데 야, 요게 또 무서운 게 요때 이제 지표로만 보고 얘기 드렸는데 야, 이거 무중을 또 한다고 또 떴네요. 그러니까 무중도 떴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조강 IRI처럼 요즘 무중이 핫하긴 합니다. 보면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야, 무중을 또 때린다고? 이것도 1대1은 아니더라고요. 뭐 3배였나 5배였나. 그래서 요것도 또 강하게 또 세력이 장난질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요때 사신 분들의 영역인 거죠. 사실은 요때 사가지고 누린 분들의 영역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뭔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가, 고가놀인가 눌림목인가 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자리 넘어서 버린 거죠. 돌파 매수 자리도 넘어서 버렸고 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보유장이에요. 그리고 모아 데이터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 잘 하시면서 안 좋은 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오리콤 보시면 오리콤은 조금 다르긴 했죠. 오리콤 좀 달랐고 여기 6,100원대를 얘기 드렸는데 조금 이탈했고 요 밑단까지도 손절 라인이 여기까지 다 열어놓긴 했는데 요 추세를 제가 중요하게 얘기 드렸죠.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지 않은 추세가 되게 중요한 추세다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가 깨졌거든요. 사실 제가 보는 기준 깨졌고 저항을 맞았다 해서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었는데 바로 시장과 함께 반등과 함께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추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회복해 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요거는 제 기준으로 얘기 드렸으면 여기 추세대 잘랐을 수는 있어요. 잘랐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저항을 체크해 놓고 여기 위에 회복해 줄 때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오늘 갖고 온 거거든요. 오리콤은. 그러니까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봤던 6,150원 단을 올라탔을 때가 다시 의미 있다는 거예요. 잘랐더라도 자르고 나면 또 개인 투자보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한번 손절하고 잘라버리면 A하고 그 종목 안 봐버려요.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액이 회복됐을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회복되고 내가 봤던 지지 저항대인데 지지대를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온 거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수익을 누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수 타점은 아니지만 얘는 이제 사실 여기까지 여기 고점대까지 한 7,000원대까지는 열려는 있는데 장기 업배열이다 보니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여기 때가 좀 목표가로 보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음은 이제 시노펙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추천드렸고 여기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단기 추세를 이렇게 그어놓고 드렸고 오늘 또 상승 나와줬다. 그래서 사실 시노펙스는 얘기 드릴 게 많은 게 요즘에 최근 시장 조정받고 안 좋고 할 때도 하락 대비 좋았던 건 사실 재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휴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생각보다 하락이 잘 버텨줬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좀 돌았다라는 건데 시노펙스는 이제 그 재건 쪽에서도 좀 이렇게 그 수라 그러죠. 식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건에선 건설 기계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다. 물이 가장 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흐름이 바꿔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말 휴전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재건 섹터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시노펙스도 좀 추적 관찰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 비해 강했죠. 시장에 비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안에서 대응하면서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러면 3,500원 단 여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걷어가면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걷어 들어가고 고점대 걷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눌림목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가가 강하다면 이렇게 저가도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 빠진다는 가정도 안 되겠죠. 그래서 흐름을 잘 보시면 또 하나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또 하나입니다. SY가 또 강한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또 단타 치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섹터군 되겠죠. 이 SY도 그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Y도 재건 관련주로 속해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도 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SY죠. SY가 SY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SY가 이건 이제 그 건축물 관련이거든요. 뭐 SY 보시면 이 뉴스 보면 딱 나오죠. 이런 거 이제 본부 드릴 때도 이겁니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 지원 가능성에 이현상 찍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도 재건에 또 포함돼 가지고 이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개별 호재에 또 얹은 매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도 여기 흐름이 안 깨지면 좋겠죠. 3,800원 단이 안 깨지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서 좀 당분간 뭐 매물 소화든 뭐든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 딱 보시면 이제 여기가 장기 역배열이고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입니다. 4,100원대가.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서 보시면서 4,100원대까지의 그 싸움을 잘 봐야겠죠. 싸움을 잘 보고 매물수와 과정을 보면 재차 상승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접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 섹터로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제가 이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마찬가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자, 죄송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코스피의 대장으로 주목받았던 게 LG이노텍입니다. 이때 상승 때도 그랬고요. 코스피 중에 영업이익과 상승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가장 견고했고 가장 강했던 게 LG이노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이 회복돼도 오늘처럼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 얘기 드려야지, 방송 때 LG한테 얘기해야지 여러 번 생각해놓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죄송하다는 거고, LG이노텍이 확실히 시장에선 코스피 종목 중에 강합니다. 분명히 고가에 뜬 것 같고 부담 느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단기적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은 속에서 여기서 또 매물 소화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오래 하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죠. 오래 하는 거는 안 좋아하죠. 오히려 매물대가 쌓이고 떨어진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중장기 가져가고 뭐 장기 투자 1년 2년이 아니라 단기적 코스피 흐름이 봐가지고 좀 대형주 중에 좀 강한 것들을 찾으려면 LG이노텍을 찾을 수 있겠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보면 이번에 시장과 비슷하죠. 시장의 쌍바닥과 똑같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서 지수만큼 올라가도 다른 것보다는 상승이 강하다라는 걸 좀 포인트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수 대응할 때도 지수 그 레버리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또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오늘 또 보시면 이런 거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죠. 바닥에서 저가를 올리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얘는 시장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손절 라인 하나가 잡혀진 거죠. 기준점이 하나 잡혀진 거고, 단기적 보시면, 자 이제 단기적 단타를 보면 여기가 안 깨지면 좋겠죠. 여기가 딱 버텨줘야 되는 자리 4,180원 정도, 여기가 이탈하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매수 해볼 수 있는 영역대가 된다 라고 보는 건데, 이 치고는 또 뭐냐면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우산업은 전장 부품을 납품한대요. 현우산업 LG그룹의 LG전자의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그게 부각받았다 라는 거죠. 자, 보시면 LG전자의 8조 원 규모 그 전장용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의 테마로 올라온 거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는 게 의미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준 게 의미 있고, 좀 이렇게 주봉으로 크게 봐도 가격적
기간적 조정을 충분히 받아온 모습. 그래서 여기 때가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4,300원 구간 여기가 좀 여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딱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림목에서 재차 금액대를 돌파하는지를 여부하면 좋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략해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4,180원 이렇게 눌림목대를 여기죠. 봐가지고 강하게 체크되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눌림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현우사업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3S고요. 3S 얘도 참 그랬던 게 자 보시면 요런 것들이 시장보다 강했고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반등 파동 때 단타로도 노려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3S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보면 반도체 칩셋 패키징 전문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세계 최초로 적용된다. 캐리어 제품의 경우 요런 것들이다. 반도체 칩셋 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제품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 그러니까 재료는 뭔가 힘을 입었는데 주가가 일단 바닥권에서 있었다는 거 메리트고 메리트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들이 거래량은 못 속인다. 세력도 속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죠. 최근에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거와 함께 이때 당연히 저항대니까 저항대 뚫지 못하면 당연히 빠진 게 맞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요 저가 밑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세력이 관여를 했다라는 그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세력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리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다시 한번 여기 돌파 시도를 한번 다시 봐야겠죠. 여기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바닥권에서 재차 돌파로 가는 길을 싼 가격에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또 보시면 여기가 갭으로 뜨고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3,050원짜리 내일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강할 수 있고 하락 출발하는 건 좋지 않겠고 하락 출발하더라도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고 뚫어주는 그런 것들의 분봉상 흐름 체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체크돼야 될 점이다. 그래서 여기 자리대가 어떻게 내일 장 출발을 하는가에 따라서 흐름이 나오겠다. 위로 잡아서 매매를 해가지고 목표치를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아래로 눌림목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든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히려 바이오 쪽이 견고하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바이오 쪽이 섹터 별수는 견고하다 얘기 드렸고 목표치가 여기까지 열려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열려있다. 단기적으로는 더 짧게 보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좀 어떤 흐름이 나와주냐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내일은 단기 저항대가 상승 가더라도 단기 저항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도 79,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저항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는 아니고 그 지표로 활용하는 거죠. 코스닥의 바이오의 도는 흐름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 쪽의 수급이 어떤가 체크할 수 있다 정도의 표본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걷어가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박셀바이오고요. 제가 그 세력이 관여했던 금액대를 얘기했던 게 36,900원이죠.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좋겠다. 여기가 이탈하면 밑단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 퍼센트가 작지가 않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했는데 강한 모습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딱 지켜주긴 했는데요. 요 정도로는 지표로 세력이 관여했다. 이건 정말 그렇다라고 좀 느끼기 좀 어려운 건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런 데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좀 튕겨주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금액대를 분명 여기 금액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재차 내려오거나 계속 내려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차 내려온다면 오히려 보지 않아야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금액대 그 박스 저가대니까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 노려볼 수 있어서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종목일 수 있다. 면역 항암제 쪽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섹터군이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다음 레고캠 바이오 최근에 또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오 종목인데 여기 금액을 좀
그 중점적으로 뒀는데 급락강한 이날 이탈이 완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금액대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 되게 좋았던 자리가 41,000원 정도였는데 41,000원 강하게 이탈하더니 강하게 또 바로 반등합니다. 또 그 전날은 어떨까요? 이때 보면 강하게 이탈해가지고 하는 거 같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건 중요했던 거죠. 중요한 건 중요했는데 요럴 때 요런 것들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탈해 버리는 거 다시 회복해 줬지만 그 잘라버리면 이렇게 딱 칼 손질해서 잘라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회복되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지만 여기에서 되게 혼조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아야 되는 구간대라고 설정해 놓은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여기가 충분히 깨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최대한 싸게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추세로 봐야겠다. 지금은 추세가 싹 잡혀 있으니까 추세 대응만이 오히려 지지 때보다 추세 대응이 더 중요하겠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로 봐서 더 안전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곡해면. 그래서 지지 저항보다는 추세로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금액을 최근에 28,000원대까지 수정을 해놨고요. 수정해놨고 거기 때까지도 밀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약하면서 결국 28,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금액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얘기 드렸던 금액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말씀 마찬가지죠. 매수해볼 수 있는 영역대 금액이 있긴 합니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당장 시장에서 주목받느냐 가느냐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견인되고 반도체 견인되고 시장에 반등 나오면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타가지고 이게 추세가 바뀌고 우상향해서 쭉 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좀 물려 계시고 좀 편락가 높으신 분들은 또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차라리 더 올라오더라도 세력이 거래량이나 뭔가 추세를 바꾸는 뭔가 포착이 될 때 들어오는 게 안전하다. 왜냐? 아직은 밑단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오고 사라는 걸 이해 못 하시긴 하는데 쌀 때 계속 사는 거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이럴 때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사는 거 가능하겠죠. 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 매수가 많이 들어서 물려 있으니까 남은 여력이 있다면 더욱더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면 시세가 바뀌고 추세가 바뀌어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원익 IPS는 아무 흐름이 없죠. 지금은 세력이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세력이 방치했다는 건 똑같이 방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등이 오늘 나온 거에 의미를 두고 또 반등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좀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반등에도 빠지고 미국 시장 상승에도 빠지고 그런 적이 많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코스피가 유독 약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반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작점과 예상가 같은 걸 먼저 보시면서 예상가가 어떻게 나오는 걸 좀 미리 보고 조금 지수 아랫대나 하방이나 이런 걸 좀 공략해 가면서 좀 종목별 공략을 해봐야겠죠. 시장 공략 해봐야겠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일단 짧게 또 보시면서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섹터 종목들 누려보시고 시장의 방향은 지속적 확인 모니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훈풍이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